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오크트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 주제를 아우르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AWS의 사명인데요. 세계 최고의 고객 중심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저희의 혁신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사명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팀이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몸소 실천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금융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가지 핵심 하위 부문이 있습니다. 뱅킹, 자본시장, 보험, 결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핀테크가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요. 전반적인 산업 변화 그리고 특정한 시장의 트렌드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을 폐쇄하고 디지털 채널로 전환하려는 은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 가속화되는 시장의 데이터 흐름, 예를 들어 자동화된 보험 계약 및 청구 처리에 대한 보험사 고객의 기대, 그리고 점점 더 즉각적이고 비접촉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결제 등 이 모든 변화는 기술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탄력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회복력 있고 보안이 확보되어 있고 저지연,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손쉬운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 최종 고객 경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도입을 더 빠르게, 더 확장 가능하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 내 필요한 변화를 통해 가치를 클라우드에서 창출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런 방법, 하우에 대한 대화를 고객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4가지 공통적 과제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복력 그리고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수반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희 AWS 같은 경우는요. 보안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를 잡, 제로, 영순위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보안에 대한 의지 때문에 전 세계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냈고 고도의 민감성을 지닌 규제 산업인 의료, 정부, 금융 서비스 같은 분야의 고객들도 저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에 호주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저희와 맺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최고 기밀 AWS 클라우드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는 영내 국가들이 국가 인프라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바꿔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아태 지역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금융기관, 규제 당국이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환경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핵심 업무에서부터 AI 기반 서비스까지 혁신을 저희가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많은 금융 서비스 기관의 관심사인데요. 핵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입니다. 시장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디지털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반드시 수십 년 된 핵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 수십 년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솔루션은 현재 금융기관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플랫폼은 데이터 접근성이 필요한 분석 플랫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고 AI 부상과 함께 현대화된 핵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핵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이나 혹은 운영을 위한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오늘 논의할 예정인데요. 고객들은 이를 통해서 핵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고 이는 유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고 값비싸고 느리며 리스크가 높은 레거시 아키텍처에서 탈피하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어떻게 혁신을 안전하고 빠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입니다. 아태 지역 전역에 걸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이 현재 엄중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부상과 함께 고객의 기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탁월한 디지털 경험이 기본 또는 최소한의 기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초개인화 서비스, 즉각적 응답, 그리고 모든 소통 채널에서 24시간 연결된 접근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내 규제 당국이나 산업기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AI 도입을 압박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에 뒤처져서가 아니라 고객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요 기술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끄러운 디지털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겁니다. 생성형 AI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더 빠른 제품 혁신, 더 스마트한 운영, 더 향상된 고객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기술, 운영, 규제 및 비즈니스 영향을 고려해서 AI를 도입하고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재정의, 재발견이라는 주제가 적용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핵심 목표로서 모든 금융 서비스 기관이 추진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겪고 있는 도전 과제는요, 클라우드나 디지털 가치를 전사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인재, 리더십, 문화, 운영 모델, 그리고 거버넌스 이네이블러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클라우드 도입의 경제적 가치를 주도하고 동시에 현대 디지털 기업의 속도 그리고 혁신 유연성을 가능케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겁니다. 향상된 유연성, 혁신, 빠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비용 절감, 신속한 신규 비즈니스 라인, 제품 및 기능 론칭이 가능해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바로 현대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해서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AWS는 방금 말씀드린 각각의 방법에 대한, 하우에 대한 질문을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시도해봤고 테스트도 해봤고 실험적 방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핵심에는 현재 또는 다음 산업이나 기술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세 가지 핵심 주안점을 가지고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해서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최대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회복력 있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라우드와 AI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만 이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핵심 요인은 바로 인재와 스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AWS 파트너가 저희 생태계에서 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AWS 파트너는 앞으로도 저희의 역량을 더욱 배가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트너 네트워크가 성장한다는 점에서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AWS가 최근에 발표한 생성형 AI 역량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발표한 건데 글로벌 로컬 파트너들이 고객과 함께 AI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합니다. LG CNS는 최근에 아마존 웹WS와 협력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AWS 그리고 LG CNS는요, AWS, LG CNS 생성형 AI 론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전담 조직인데요. 기업들이 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을 어려워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 역량 인증 프로그램은 공동 개발한 솔루션,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솔루션 탐색 및 구매 조달,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그리고 POC 위한 펀딩 프로그램, 공동 지원, 교육 등 이렇게 저희가 파트너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희는 종종 지능,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그냥 많은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똑똑하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답을 잘 찾는 능력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이런 스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등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창조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코딩도 배우고 과학 등을 학습하고 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챗봇도 만들고 제품도 설계하고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는 고객의 대출 이력을 분석을 하고요. 신용 리스크 점수를 제한을 하는데 이는 은행의 내부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큼 우리는 지금 인텔리전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도달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좋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능 인텔리전스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지능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 그렇듯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계는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능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 사이의 관계가 바꾸고 있습니다. 지식,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현재 지식과 기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쉬운 접근성은 우리의 지능을 지식과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 실현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과 기계 간의 협업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이 점진적으로만 발전을 해도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잘 기정이 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런 작업들은 수작업 중심의 문서 기반 프로세스처럼 우리 산업을 특정짓는 작업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녹취를 전사하거나 분석하기, 문서에서 비정형 데이터 추출하기, 길고 복잡한 자료 요약하기, 간단한 코드 짜기, 차트나 그래프 같은 콘텐츠 생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런 작업을 현재 아주 잘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 사람은 전략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데 강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더 개인화된 경험처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꼭 필요한 자본을 사업 확장이나 혹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쉽게 전달할까? 금융범죄 분석가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자금 세탁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분석을 더 쉽게 해서 투자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들이 AI의 도움을 통해 현재 금융 부문에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AWS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인간과 기계 지능을 결합하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런 역량은 세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텀 레이어는요, 포괄적인 도구입니다. 인프라입니다. 고객이 대규모로 LLM이라든지 기타 기반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미들 레이어는요, 미들 계층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LLM이라든지 기타 기반 모델을 아마존 베드락을 가지고 구축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층은 포괄적인 도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계층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젠 AI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 세 가지 계층에서 모두 다 활용합니다. 인프라, 도구, 애플리케이션까지 접근을 하고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Q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내놓은 생성형 AI 기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스위트인데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이제 아마존 Q는 주요 아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시드니, 싱가포르, 뭄바이, 오사카, 도쿄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출시를 통해서 고객들이 아마존 Q를 자사의 운영 오피스와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레이턴시, 향상된 데이터 주권, AWS 서비스와의 원활한 통합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젠 AI를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은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인사 전문가, 모든 조직 내 지식 노동자를 위한 일입니다. 이 지능 인텔리전스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근본이 되는 통찰력, 역량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예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마존 Q 비즈니스 그리고 아마존 Q 디벨로퍼입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 GenAI 기반의 업무 어시스턴트입니다. 답변을 하고 요약을 제공하고 콘텐츠도 생성하고 여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시스템 내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마존 Q는 빠르고 정확하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답변을 안전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 앱은 기업의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 안전하게 연결이 돼서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좋은 사례가 데리브인데요. 데리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브로커입니다. 몰타에 있는 기업인데요. 아마존 Q 비즈니스를 도입해서 고객 지원, 마케팅, 인재 채용 부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온보딩 타임을 45% 단축했습니다. 아마존 Q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덜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조직 경험을 예로 들면 저희가 매주 작성하는 매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5시간 동안 작업을 했던 문서였는데요.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를 취합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건데 이제 아마존 Q 퀵사이트를 도입했는데 이 수작업을 줄일 수 있을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존 Q가 거의 자동으로 작업을 하고 업무가 줄어서 행복해진 이 담당 직원은 이제는 이 보고서 정확성 검토에만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을 씁니다. 근데 이 검토 시간조차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자원을 집중시킬 것인지 어디에 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여러분의 모든 개발 작업을 지원합니다. AWS 내 기반 개발도 포함을 합니다. 개발자라든지 IT 전문가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알고 숙련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앱 개발 사이클에 통합이 되는데요. 코드 작성이라든지 혹은 AWS 콘솔 내 아키텍처 모범 사례에 대한 채팅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여기 관련된 좋은 사례가 국립호주은행입니다. NAB인데요. 1000명의 엔지니어가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사용을 해서 더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 짓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단순 반복 업무도 최소화합니다. NAB 개발자들은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제안하는 코드의 50%를 수용하고 이 수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역량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동시에 기본에 충실한 접근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앱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구축하고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내재화하고 반복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역량 구축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한가? 이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접근이 용이한가? 혹은 새로운 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우리 고객의 미래 그리고 현재 니즈를 고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고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제품에 필요한 투자를 우선순위화하고 있는가 고려해야 됩니다. AWS와 저희 파트너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함께 새롭게 정의하고 답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업계는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체계 동력이 되는 앱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처음에 알게 된 것은 AWS와 협력해서 보안 태세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골드만삭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골드만은 핵심 작업을 클라우드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했고 이에 AWS와 함께 협업해서 BYOK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작업 보호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한 금융업계는 AWS 내 핵심 앱 회복력을 개선하고 있고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과거에 메인프레임에 올려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조직들이 유연성을 갖고 혁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비즈니스 기능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핵심 시스템을 AWS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스닥 같은 기관들이
핵심 애플리케이션 중 예를 들어 AWS의 매칭 엔진 등을 올린 상태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레이턴시라든지 성능 때문에 클라우드에는 올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보안, 가용성, 회복력에 투자할 때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건강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점을 좀 돌려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과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개발하려면은요.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 조직의 데이터가 차별화 요소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기업은 동일한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앱 개발에 있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가치를 지닌 성공을 할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똑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사의 데이터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질리티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범용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혁신이 금융 서비스에서 나타나는데요. 생성형 AI 차원에서 보자면 금융기관들이 몇 년 동안 데이터 환경을 정비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사가 좋은 사례인데요. 대규모 분산형 조직이 데이터 중앙화에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레이크하우스 접근법을 통해 협업을 하고 거버넌스 통합 그리고 효율적인 규모 확장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악사의 사례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반적인 업계 흐름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정적이고 사일로 되어 있는 접근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했는데 이 때문에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못 썼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하고 머신러닝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혁신 기회 포착을 위해 머신러닝 AI를 썼습니다. 회사의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는 코드를 쓰고 짜고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차트나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자동화하려고 브리지워터가 아마존 베드락 그리고 엔트로피 클로드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LLM 기반의 투자 애널리스트 비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는요. 차트 생성, 금융 지표 계산, 결과 요약 등을 최소한 또는 복잡한 자연어 형태의 명령어를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을 재정의하고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제대로 해결할 문제를 파악해서 금융 시스템을 모두를 위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고객, 기업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능의 진정한 척도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지식과 상상력의 상호작용인 겁니다. 금융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상상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해서 고객과 기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WS는 고객분들의 그리고 파트너분들의 상상력, 통찰력을 활용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를 더 낮고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동일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